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유 대 울버햄튼. 자, 우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알로, 그리고 이제 찌르크지, 그리고 더리우드, 그리고 리산마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뉴캐슬전에서 지르크지가 부상을 좀 당하면서 공격에서 타격이 커진 그런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현재 뭐 이제 벨가르드와 이제 도어티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리옹과 유로파리그 8강 2차전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연장까지 갔는데, 연장에서 맨유가 먼저 이제 좀 두 골을 실점해 이제 2점 좀 지고 있던 경기를 내리 이제 3골을 좀 넣으면서 이제 5대4 대역전승을 거둬 이제 맨유가 유로파리그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뭐 맨유 입장에서는 거의 뭐 도파민이 좀 많이 좀 터질 만한 그 역대급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그런 좀 극적인 역전승을 좀 통해서 4강에 좀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 좀 맨유의 분위기가 많이 좀 올라갔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맨유가 뭐 유로파리그 4강에 좀 진출해서 분위기가 확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리옹과 연장전 대혈투를 좀 치르며 이제 에너지를 전부 쏟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는 많이 힘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직접 뭐 리옹전에서 맨유가 이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았을 정도로 좀 전체적인 경기력은 그리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리옹 상대로 좀 저율면에서 많이 좀 밀렸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리옹이 이제 뭐 후반에 이제 한 명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연장전에서 두 골을 좀 실점했을 정도로 맨유의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극적인 뭐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4강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좀 좋지 못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적 열세였던 그런 좀 리옹 상대로도 이제 좀 경기력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경기 내용은 좀 기대 이하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주전들을 좀 크게 혹사시켰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좀 쉬게 해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 좀 맨유의 좀 선발 라인업 변수 또한 어느 정도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는 딱히 이제 얻을 게 없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리그보다는 이제 유로파 리그에 이제 포커스를 더 맞출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상 방지 차원에서 부상 방지 차원 및 안 그러면 이제 뭐 주전들의 그런 좀 체력이나 컨디션 관리를 좀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뭐 이런 상태에서 맨유가 이제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인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제 이기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맨유보다는 차라리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훨씬 더 뭐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울버햄튼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스위치 대 이제 아스날. 자, 일단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허친슨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하베르츠, 제수스, 그리고 마갈량이스, 그 다음에 이제 칼라피오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이제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본머스를 잡고, 그리고 첼시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원정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첼시 상대로는 전반에 뭐 입스위치가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이제 이후에 좀 리드를 좀 지키지 못하며 이제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뭐 여전히 좀 입스위치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집중력 또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에서는 6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지금 뭐 소튼과 더불어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홈 성적이 더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입스위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달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난히 좀 챔스 4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알 상대로는 뭐 1차전 홈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까지는 솔직히 이제 승리할 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전에서는 후반 막판에 이제 골을 좀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1대2 승리, 2대1 승리를 좀 거뒀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챔스에서도 굉장히 좀 순항 중이고, 그리고 이제 리그 역시 뭐 지금 2위로 계속해서 이제 좀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아스날이다, 또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네, 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아스날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그래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컷백 등 다양한 좀 공격 좀 패턴을 좀 통해 현재 이제 좀 헐거운 그런 좀 입스위치의 좀 수비를 아스날의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이제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사카가 이제 뭐 선발로 출전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카의 그런 좀 돌파를 통한 크랙 플레이가 더더욱 좀 활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더 만약에 경기가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사카가 더 좀 날뛰기는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의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가 뭐 최근 좀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격까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근 뭐 공격 전개는 이제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입스위치 역시 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에서 나타낼 것으로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득점계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현재 뭐 흐름, 전력,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아스날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반면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리그에서도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런 동기부여 면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고려 사항은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뭐 로테이션과 약간 좀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로테이션을 좀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좀 기용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지만, 다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요 경기는 지금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아스날 승쪽 보는 경기. 근데 당연히 이거는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홈에서의 좀 입스위치 수비가 지금 더더욱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이제 아스날 역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첼시 경기.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현재 포파나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후에 바로 본머스 상대로 지며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연승으로 좀 이어갈 만도 했지만 직전 경기 이제 본머스 상대로 지면서 이제 한번 흐름이 끊겼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컨퍼런스 리그 8강 2차전에서는 비록 첼시가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기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레기아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최근 좀 약팀들 상대로 계속해서 좀 저조한 결과를 좀 내면서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는 그 첼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첼시가 뭐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현재 풀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오히려 최근 좀 풀럼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더 좋으면서 이제 첼시가 원정에서의 수비 리커버리가 대체로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이제 풀럼보다는 첼시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홈에서 더더욱 이제 공격 전환이 빠르면서 이제 측면 전개나 역습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풀럼이 그래도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네. 자, 뭐 게다가 이제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비교적 좀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 거 좀 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풀럼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체력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약간 좀 고려해야 될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에서 지금 첼시가 무려 8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굉장히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25년 아직까지 이제 리그에서 원정 승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그래도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종종 잘 챙기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리그에서는 올해 아직까지 원정 승리가 없고, 그만큼 이제 리그 원정에서의 좀 첼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첼시가 뭐 풀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풀럼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자 봤을 때 풀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럼 프랜스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오세르 경기.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3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다가 지금 이제 핵심 공민 트라오레가 뭐 빠진 거와 더불어 이제 오수와 그리고 다노이스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중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현재 좀 오세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네요. 자, 우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원정에서 툴루즈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흐름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고 있는 그좀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리옹 상대로 이제 홈에서 유스팅을 2개 내지 뭐 3개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기대 이하의 공격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특히 좀 리옹 상대로 중원에서 많이 밀리며 기존보다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지금 중원의 핵심인 이제 다노이스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오세르의 중원이 좀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직전 리옹전에서는 이제 크게 좀 두각을 좀 나타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원이 좀 크게 좀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기력도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좀 직전 경기의 오세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릴 역시 뭐 지금 중원이 막강하면서 그리고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중원이 많이 약해진 오세르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릴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가장 뭐 큰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세레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오세르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그런 뭐 오세르 상대로는 뭐 릴이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해 봤을 때는 릴 승 쪽 보는 경기. 이건 어노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원이 좀 많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좀 힘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루트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공격도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단조로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오셀의 공격력 또한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런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릴승의 2.5주 언더로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이제 베네치아 경기.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여전히 좀 많은 그런 좀 엠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나폴리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에서는 무려 1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즌 좀 초반에는 수비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적을 좀 연이어 좀 거뒀지만, 이제 뭐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도 이제 초반보다는 많이 좀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경기력도 전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까지 뭐 리그에서 이제 1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엠폴리와 더불어 이제 베네치아 역시 리그에서 14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최악체인 몬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은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엠폴리와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승점이 같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강등권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양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엠폴리나 베네치아한테는 이제 더더욱 좀 중요도가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 및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좀 중요도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롱볼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많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 패턴 또한 너무 좀 단조롭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래도 뭐 현재 뭐 엠폴리보다는 뭐 베네치아의 그런 수비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도 많이 좀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엠폴리보다는 베네치아가 비교적 뭐 공수 방면에서는 더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최근 좀 경기력, 뭐 밸런스 등 그래도 뭐 베네치아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뭐 5경기 연속 베네치아가 엠폴리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베네치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네치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베네치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요거는 네, 저독주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이제 인터밀란 경기.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튀랑과 이제 뚱프라이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탈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아탈란타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4위권 밖으로도 밀려난 그렇죠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스 8강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좀 시리즈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리그도 이제 계속해서 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폴리가 이제 몬차 상대로 좀 이겼기 때문에 이제 1인 이제 인터밀란과는 이제 승점이 좀 동점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다 보니까 뭐 이제 충분히 다시 이제 단독 1위로 좀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우승 경쟁을 좀 위해서 이제 그리고 1위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리그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리그뿐만 아니라 현재 뭐 챔스, FA컵 모두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잘하면은 지금 뭐 트래블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뭐 트래블이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인터밀란이 한번 좀 그래도 트래블까지도 한번 좀 욕심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 다 중원 장악을 좀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기 때문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반면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약간 좀 힘든 그런 일정으로 인해 지금 현재 뭐 체력적으로는 볼로냐에 비해서 좀 열세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최대한 좀 템포를 좀 늦추며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만큼 확실히 좀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수 있는 그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인터밀란이 좀 굉장히 힘든 일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좀 피로 누적이 크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에너지 레벨에서 볼로냐가 우세하다는 점을 좀 내세워서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리려고 할 수 있고, 뭐 반면에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 위주로 이제 풀어가려고 이제 좀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볼로냐가 최근 아탈란타 상대로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지만, 자 그래도 홈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홈에서의 좀 페이스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한 번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뭐 양 팀의 좀 맞대결에서는 이제 인터밀란 홈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볼로냐가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였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는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최근 뭐 챔스와 FA컵 경기까지 계속해서 좀 소화할 만큼 일정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직전 미넨전에서는 뭐 에너지 소모가 보다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뭐 인터밀란이 뭐 볼로냐 상대로 에너지 레벨에서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뭐 요소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인터밀란이 홈 볼로냐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볼로냐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데베스트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프랜승의 2.5기준 오바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 대 레버쿠젠.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비르츠가 교체 출전으로 이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그냥 선발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을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비르츠가 좀 잘 복귀한 거는 레버쿠젠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중에서 바이에른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적이 없을 만큼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홀슈타인 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강등권과는 어느 정도 격차를 좀 벌려놓은 좀 장크트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3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계속해서 1인 이제 미넨을 좀 추격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한번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한번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넨이 이제 뭐 돌문 상대로 한번 좀 비었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제 좀 미넨 역시 이제 흐름이 끊겼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물론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미넨이 뭐 대승을 좀 거뒀다 보니까 일단 이제 레버쿠젠도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번 경기는 반드시 좀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솔직히 뭐 현실적으로는 뭐 미넨의 우승이 뭐 거의 좀 유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레버쿠젠이 뭐 원정이라 해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이제 최근 좀 레버쿠젠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좀 못하면서 이제 다시 좀 득점력이 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안 풀리다 보니까 U자 빌드업 시도 또한 많이 좀 빈번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부터 뭐 비르츠가 선발 출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뭐 비르츠가 그래도 정상적인 폼만 좀 보인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 좀 레버쿠젠의 좀 경기들보다는 이제 공격이 더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특히 뭐 이제 뭐 비르츠가 있으면은 이제 중원에서의 공격이 더 좀 활발해지면서 이제 뭐 공격 루트도 이제 더더욱 좀 다양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런 좀 비르츠의 그런 좀 복귀가 그래도 레버쿠젠의 좀 최근 좀 단조로운 공격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하는 그런 좀 방안으로 이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장크트 파울리가 뭐 강팀들 상대로 이제 선전하는 모습을 꽤 보여왔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자주 보여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그리고 홈에서의 좀 성적이랑 경기력이 원정보다 더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버쿠젠 상대로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이제 레버쿠젠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비르츠의 좀 복귀로 인해서 레버쿠젠의 뭐 공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 비해 홈에서 이제 경기력이 좀 더 떨어지고 성적 또한 더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뭐 레버쿠젠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레버쿠젠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야돌리드 대 이제 오사수나. 네, 이 경기는 저는 오사수나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툴루즈. 네,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랭스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테티엔 대 리옹. 자, 뭐 리옹 역시 이제 맨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장전 이제 대혈투 끝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원정을 좀 갔다가 거의 뭐 이제 2, 3일 만에 다시 또 경기를 좀 치르는 거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게다가 이제 심지어 뭐 그렇게 좀 연장전 대혈투를 치렀는데 막상 이제 4강에 좀 진출하기는커녕 이제 좀 떨어지고 말았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 그 좀 리옹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런 지금 뭐 리옹이 제 아무리 상대가 좀 생테티안이라고 해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쉬운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는 생테티안이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다 보니까 요거는 뭐 1.5대 그 리옹 정배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해서 한번 생테티엔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거나 안 그러면 언어 하나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테티엔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